안녕하십니까. 세명일보TV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재웅 예비후보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안동시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재웅입니다. 박재웅은 정치 신인입니다. 박재웅은 이공계 출신의 전문가입니다. 박재웅은 통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바른미래당에 참여한 것도 영원함 통합,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통합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경제 실패, 국방 실패, 모든 실패를 다 합친 것보다 가장 엄중한 실패는 나라를 분열시킨 것입니다. 분열된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 박재웅 미래통합당에서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정치 신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정치에 입문을 하셨고 어떤 포부로 국회의원 예비 후보에 또 이렇게 표를 던지셨는지요? 제가 정당에 발을 들여놓은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서 정당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 저는 이공계 기술자로서 어떤 출마라는 생각보다는 이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참여의 목표가 뭐냐? 통합이다. 그때 당시부터 우리나라는 이 동서, 영호남이죠. 동서, 남북, 그리고 상하, 계층 간 분열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당 활동을 시작했고, 재작년에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할 때도 이 바른미래당의 추구점이 영호남 통합, 합리적 보수와 원칙적 진보가 같이 합쳐서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큰 명제에서 통합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때 도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제가 이제는 출마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출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합이라는 포부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네. 자,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 나서면서 안동을 위한 발전에 대한 생각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포부로 또 안동 시민을 위해 일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25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가 감소되면 그 지역은 활력을 잃고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안동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께서도 인구 증대에 굉장히 역점을 두셨습니다만 항상 실패했죠. 우리 안동도 2020년 1월부로 16만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과제가 인구 증가다. 이것은 기존의 어떤 합리적 논리로는 안 되고 혁신을 해야 된다. 그 혁신을 하는 방안이 저는 구체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0.98,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를 놓는 사람한테 특별하게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은 만 9세까지 월 한 애당 50만 원씩 지급을 하자. 그리고 육아 시스템을 2개 반으로 해서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클래스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부모들이 언제든지 아기를 맡길 수 있고 그 2클래스를 하는 동안에는 이 기존의 이제 경력자들을 파트타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안동시 같은 경우에 50만 원씩 주면은 1년에 한 6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안동에서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낙동강 700리에 태양강을 설치하자. 거기서 나오는 이윤으로 하면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3인 가족일 경우에 애가 3명일 경우에 월 150만 원씩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웬만한 사람들도 전업주부로서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또 타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그만큼 애들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안동 발전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가장 주력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 낙동강 상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큰 공장을 유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예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면 이 실리콘밸리처럼 AR밸리, 로봇밸리 이런 것이 안동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안동에 올 수 있는 것은 팜밸리입니다. 팜밸리의 선두주자는 네덜란드입니다. 땅이 넓어야 농사를 짓는 데는 것은 옛날 사고방식이죠. 네덜란드가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의 땅입니다. 거기서 1년에 전 세계 농산물을 1,100억 불 이상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이라는 거죠. 노지에서 우리가 토마토를 심으면 3kg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농업을 하면 80kg를 생산하게 됩니다. 엄청난 혁신이죠. 그래서 이제는 땅이 넓은 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 농업으로 특화해야 된다. 그래서 안동에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을 그 학생들을 많이 네덜란드로 유학을 보내서 이 그 팜밸리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집착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원도심 개발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안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벨트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간상 다음에 제 홍보물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인구 증가, 출산과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팜밸리라고 해서 또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내는 또 우리 네덜란드로 유학을 보내서 또 안동의 팜밸리를 구성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동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95년도입니다. 95년도에 제가 이제 건축사, 포항제철에 있다가 건축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안동의 고건축들이 엄청나게 흘려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흘려나가는 고건축을, 이전으로 지원을 해주자.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지원을 해주면, 그것이 하나의 단지가 될 것이다. 그 위치는 풍산읍이 좋겠다.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10채, 20채 밖에 안 되겠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200채, 300채가 될 거다.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관광 자원이 될 겁니다. 거기서 마차를 타고 하회를 갔다가 가위를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여행을 하고 오면 거기서 하루 숙박거리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도입이 안 됐죠. 그러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전주 한옥마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내 임기에 뭔가를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발전성이 없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을 할 때 자기 5년, 10년 임기 내에 뭘 한다는 생각을 안 하셨단 말이죠. 국가 기반 산업이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안동의 시내 관광벨트를 예를 들자면 지금 구시장, 신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심권, 그리고 지금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권,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안동댐의 월영교를 중심으로 한 관광권, 이 세 개의 벨트 라인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구시장과 신시장은 개발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특화시켜서 사람들이 먹거리, 쇼핑거리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안동 역세권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거주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문화공간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주공간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이제 댐 같은 경우는 수상스키나 레저, 그 다음 베스 낚시타운, 그런 걸로 특화시켜서 묶어야 된다. 그래야 시내권의 관광벨트가 형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안동 역세권에 와서 하룻밤 숙박을 하면서 이쪽 저쪽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제가 이제 건축사라서 어떤 설계를 하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고 우리나라가 경제 20년 개발을 계획을 세우듯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하나하나에 이렇게 조그만 걸로 해갖고는 성과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 틀을 놓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일을 하고 제 다음 사람이 또 그 일을 하고 지금 현 의원이신 김강림 의원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전면 부정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의 해라고 해서 2020년이 굉장히 중심이 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때 이 시점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과 또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 패스트가 왔을 때 그 패스트가 인류의 한 반을 병으로 이제 감소가 됐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운남성의 풍토병입니다. 이 몽골군이 이 운남 쪽을 정벌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풍토병에 걸려서 북경이 그때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상인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때 이제 사망을 했죠. 이 지금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는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감염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독감처럼 이것을 안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심해지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 위생 관리 철저히 하면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겁낼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한테 이제 다가온 하나의 흐름이다. 새로운 또 이제 한 1, 2년 지나면 그 약이 또 개발이 되겠죠. 그러면 하면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지금 같이 이 모든 경제나 모든 정치나 이런 것이 다 올스톱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실상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앉아 있지만 안동에 신천지 교회 그 신도들이 247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동선을 하고 어떻게 부딪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기침만 해도 다 불안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경제권이 지금 안동은 올스톱이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경미한 사람은 자가 격리 정도로 하고 정말 호흡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열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작년에 미국의 독감 환자로 사망한 사람이 8,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치사율을 보니까 한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겁을 내고 거기에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극복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여서 각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많은 시민분들은 불안감에 휩싸여서 지금 경제 또 정치 또 많은 것들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힘내라고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민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모든 분야가 다 어려운데 이건 바이러스까지 참고를 해서 정말 힘이 많이 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보다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힘내시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그렇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모두가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박재웅 예비후보님 만나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